안녕하세요. 법조 경력 20년 부장판사 출신 박나래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담실 문을 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 사람 성격 때문에 못 사는 것도 억울한데 재산까지 뺏길까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혼 소송 결국 재산 분할이 8할입니다. 서로 간의 감정 싸움에서 시작되긴 하지만 결국은 돈이 문제라는 건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이혼 전후의 재산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상대방의 억울한 빚으로부터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트 1, 재산 분할의 기준, 언제 무엇을 나누느냐. 자,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 상담을 마친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수임료 결제해야 되는데 제 계좌에서 이렇게 큰 돈 찾아도 되나요?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문제 안 될까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보통 소장 제출 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장 접수 전에 출금한 돈은 원칙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건데요. 다만 소송 직전에 수상한 출금, 소송 제기하기 한두 달 전에 갑자기 사라진 목돈이 있다거나 부모님한테 거액을 송금했다거나 또 주식계좌로 거액을 옮겼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 넣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유 간주라고 하죠. 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가보면 소장 접수 전에 출금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이 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금을 한 경우, 수천만 원을 출금했는데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 이걸 상대방이 입증을 한 경우, 그때는 해당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돼서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기 전에 출금한 게 변호사 비용이다 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은 사용처가 분명하니까 재산 은닉이 안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혼소송 전후에 금전 인출을 한 경우에 인출 시점, 어디 썼는지에 따라서 정당한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받는 재산 은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 비용은 소재기 전에 지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만약에 상대방이 나중에 알고서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용처 자체가 분명하기만 하면 본인 예금에서 변호사 보수를 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산 은닉이 아닙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현금으로 큰 금액을 인출해서 변호사비로 썼다라고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잘 챙겨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 직전에 갑자기 수천만 원을 뽑으면서 상담료로 썼다라고 하는 건 위험하겠죠. 이거는 통상적인 수임료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과도한 현금 인출은 법원에서 재산 은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또 재산 분할 대상에 그대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파트 2, 재산 빼돌리는 전형적인 수법과 그 대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 상대방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이 갑자기 이혼소송 직전에 거액의 대출을 받았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재산 빼돌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남편은 자영업자였는데 남편이 소송 직전에 가계 권리금을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지인한테 빌려준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쓰고 돈을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사채를 1억을 썼으니까 이것도 같이 나누자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저는 최근 3년치 남편의 모든 계좌 내역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입금된 날 즉시 수표로 유출이 돼서 지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그게 또다시 이제 남편의 다른 비상금 계좌로 돌아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채 1억 원의 용처를 추적을 했더니 가족을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 남편의 개인적인 유흥비, 도박자금, 카드비 뭐 이런 걸로 쓰인 명세가 드러났죠. 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남편이 숨긴 이 1억을 보유 간주재산으로 확정을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넣었고 또 사채 1억은 남편 개인의 빚으로 남겨서 아내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파트 3, 상대방 빚, 내가 갚아야 될까요? 변호사님, 배우자가 투자 실패로 1억의 빚을 졌어요. 이것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주식, 코인, 도박 이런 걸로 생긴 빚, 분담 기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주식이나 코인으로 거액의 빚을 졌을 때 부부는 일심 동체니까 빚도 무조건 반반이다 라고 알고 계신 분 많으시죠. 그러나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채무의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
대출, 자녀 교육비, 생활비, 카드론 이런 거는 부부 공동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채무인데요. 배우자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고위험 투자, 주식, 선물 옵션, 코인 이런 걸 말하겠죠. 또는 유흥이나 도박으로 발생한 빚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입증 책임인데요. 상대방은 이 빚도 결국 우리 가족 잘 살아보려고 투자하다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공동채무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이때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은요, 해당 투자금이 가계 운영 계좌가 아닌 배우자의 비공개 계좌에서 오갔다는 점, 그리고 투자 수익이 생활비로 단 1원도 유입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거를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증명해 내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소송 결국은 재산 싸움입니다. 첫 번째, 지출의 증거를 남기세요. 변호사비, 이사비용, 생활비, 이혼 준비 과정에서의 모든 큰 지출은 반드시 증빙자료,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이런 걸 확보하십시오. 두 번째, 상대방이 투자 실패로 생긴 빚,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일상가사 범위를 벗어난 채무임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가압류와 가처분 필수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라고 하면은 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걸어서 재산을 동결시켜야 됩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정당한 재산 분할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연락처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